안녕하세요. 법무법인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무죄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법 위반, 그리고 사기죄 이렇게 기소가 되었는데요. 1심에 있어서는 다른 변호사님과 함께하였고 항소심에서, 즉 2심에서 저희가 맡아서 범죄단체 가입 그리고 범죄단체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추징도 날라갔죠. 이 사안에 대해서 감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나 이런 부분은 다음번 동영상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 하고, 오늘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심한 범단이라는 부분이 예전에 있어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대해서만 적용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그 뒤로는 이제 토토 사건 등등등 유사수신 사건도 물론이고 전반적인 사건에 범단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라는 것은, 쉽게 말하는 범단이라는 것은 다른 핵심죄에 대해서 약간 부차적으로 붙는 것이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핵심은 결국 유심, 에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심이든 대포통장이든 만들어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전기통신사법 위반이 등등등이 성립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도움을 준 죄, 그러니까 본래 죄는 이제 사기죄잖아요. 근데 사기죄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에 따라서 사기죄 공범 내지는 방조가 성립될 수 있겠죠. 근데 범단이라는 것이 최근에 많이 다양한 범위의 죄들에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정작 본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소홀히 하면서 범단 이 부분에만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범단에 대해서 무시무시하게 겁을 주고 범단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물론 범단이 빠지게 되면은 이어서 추징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석방에서도 유리한 건 맞지만은, 일단 근본적으로 이 범단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붙지 않다가 최근에서 이렇게 붙이는 것은 정책적인 이유도 크기 때문에요. 쉽게 범단이 아니다는 이유로 빠지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범단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은 정작 뒤에 이어지는 본래의 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할 수 있거든요. 핵심은 범단이 아니라 그 뒷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 죄에 대해서도 이 사건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1, 2번으로 나와 있지만은 그 이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법 위반, 사기죄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뒤에 나오는 사기죄거든요. 가장 강력한 게 뒤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뒤에까지도 가지 않고 앞부분 범단에 대해서만 주로 싸우는데요. 범단이 아니라는 논리도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논리들이 우리가 무슨 범단 조직이냐, 조직 구성원도 갖추고 구성원에 대한 조직적인 형태도 있지 않았고 통솔 체계도 없었다는 것인데요. 범단이라는 것은 판례에 있어서는 애당초에 통솔 체계를 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범죄 단체와 또는 범죄 집단이 조문에 보면 또 동시에 성립되어 있거든요. 범죄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통솔 체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 너네는 범죄 집단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조직체가 결속력이 있고 통솔체계가 있었다는 부분을 설명해서 그걸 양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상 그것을 뺀다 하더라도 범죄 단체가 아니면 범죄 집단으로 기소를 해버리면 또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실익이 없는 부분인데, 요즘에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 범죄 단체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본래의 사건에 대해서, 본래 정말 싸워야 될 부분, 이 사안 같으면은 전기금융거래법 위반과 전기통신사법 위반, 그리고 사기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든 또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 본인이든 시간과 기회, 그리고 법정에서의 우리가 변론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 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기회는 누구나 한정적입니다. 특히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맞지, 범단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집중을 한 나머지 본래에 대해서는 아예 건드리지 않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말 범단으로 기소된 사안, 1심에서 범단으로 유죄 나온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 범단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싸워서 실제로 무죄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범단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자고 하고 범단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만은 실제로 범단 무죄를 받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다른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범죄단체, 즉 보이스피싱에 대한 것인데요. 보이스피싱에서 어떻게 그 사건에서는 범죄단체 무죄를 받았냐면요, 그분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는데 조직원으로 들어갔다가 실제로 자기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혀서 감금해서 폭행을 당하고, 또 탈출을 시도했다 또 감금해서 폭행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도망을 해서 한국에 넘어온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범단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범죄 조직에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범죄단체 무죄를 받은 것입니다. 이번 이 사안은 또 다른 식으로 무죄를 받았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